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100세 임유영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 고용 절벽 현상으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장년층들에게도 요즘 인생의 큰 위기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절벽의 시기를 맞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현명한 소비 전략을 통해 자산 관리 원칙을 미리미리 세우고 실천한다면 소득 절벽 걱정 없이 노후 생활의 불안감을 떨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행복한 100세 강의에서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소비의 길은 무엇인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168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소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될 유범석이라고 합니다. 강의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앙코르 브라보노 협동조합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조합은 50+ 세대나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전직 지원과 그다음에 퇴직에 관련돼서 앞날을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조합이고요. 이 조합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그 외국계 은행에서 26년 동안 재직을 하였고요. 2014년 명예퇴직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어서 커리어 컨설턴트라든지 아니면 전직 지원 전문가라든지 이런 연수를 마치고 2015년에 서울 이모작센터에서 가정경제 상담사에 응모를 해서 약 6개월 동안 많은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같이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직 지원, 재무 컨설팅, 디자인 싱킹 등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지게 오늘 강의에 관련된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첫째,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처음에 한번 잡아봤고요. 두 번째가 소비, 세 번째가 자산관리, 네 번째가 계획과 실행, 이렇게 네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목차를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따라오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자, 첫째,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어요. 인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돈에 관련돼서 중요한 점이 많죠. 이렇게 돈이 먼저 모아야 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 잘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아무리 억걱대는 부자이어도 노름이나 알코올, 명품, 마약 이런 데 손을 대면 지출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에 아주 작은 급여지만은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축을 먼저 하면, 예를 들어 급여를 받고 여기저기 다 소비를 하고 나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저축을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목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19세기 그 독일 소설가 베르톨트 아우어바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금융기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들은 중요하지 않은 그 소설가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버는 거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돈 버는 거를 잘 유지하려고 그러면 절제를 하셔야 되며, 그리고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의 경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이 말씀이 굉장히 깊게 저한테는 다가와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계실 텐데 20대 이전이나 아니면 청소년 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정말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작게는 알바몬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알바 자리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계약직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해서 노량진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공무원에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요새 취직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직업을 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용기를 내서 직업을 구한 다음에 30대, 40대 되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는 정말 소비를 잘 절제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많이 쓰시게 되면 다른 곳에 쓸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우어바우 선생님 말씀처럼 30대, 40대 선생님들은 절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나름대로 여기까지 올리셔가지고 50대 이후에 되신 분들은 자산을 축적하신 분이 계시고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예술 같은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술 같은 소비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뜬금이 없는데 좀 그 소비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전부터 이 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한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개폐가 들어간 경우가 이 돈과 관련되는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제가 4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가 요 재물제자입니다. 이 조개폐 옆에 제주제자가 들어가 있죠. 예나 지금이나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이 재주가 있고 스킬이 있고 기능이 있고 나름대로 뭐 그게 있어야지만 돈이 벌리는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한자를 보시게 되면은요. 조개폐 위에 나눌 분자를 해놨습니다. 하나만 가져도 사실은 좀 답답한데 이걸 나눈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가난할 빈자가 되겠죠. 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글자를 보시게 되면 조개폐 위에 이재금자를 해놨네요. now and here가 되겠죠. 이재금자. 지금 현실에 만약에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게 떨어져 있건 하면 내 앞에 주어져 있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할 탐자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줄사 깎을사 해가지고 조개폐 옆에 시울리 아니면 바뀔 역자를 집어넣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전에 우리 죄를 사하고 어쩌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게 이 한자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돈으로서 바꾼다. 돈으로서 쉽게 해결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죄나 문제되는 걸 갖다가 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이 돈이라는 것은 재주가 있어야지만 돈도 모으고 적으면 가난하고 현실에 있으면 욕심이 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죄 지은 것까지 어느 정도 사하고 깎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바로 돈이었습니다. 자, 요까지는 이제 어떤 개인에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조금 시각을 좀 넓혀서 이제 거시경제 쪽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나라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사마천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사기를 쓰신 분이죠.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빈 사양처. 가정이 빈곤하게 되면 사양, 생각사자죠. 어질 양자입니다. 어진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요. 국난 사양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이 상자가 서로 상자로 쓰이지만 재상이라는 그 상자에도 같이 쓰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어진 재상을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좀 몇 개가 있는데 여기서 또 역시 조개폐가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가정이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뒤집어서 한번 뒤집고 달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선생님 말씀을 갖다가 뒤집어 놓으면은요. 가정이 빈곤하게 되면은 멀쩡한 아내분도 모진 아내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멀쩡한 재상님도 부정부패에 합류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한자로 풀어왔기 때문에 한자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의 소자는 끌 소자입니다. 이 끈다는 게 뭐 이렇게 잡아당겨서 끄는 게 아니라 뭔가 일어나는 거, 뭔가 이렇게 확 일어나는 걸 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기를 생각하시면 되게 쉽겠죠. 소화기는 말 그대로 불을 꺼주는 게 소화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뭐가 마음속에서나 뭐가 일어나는 걸 갖다 꺼주는 소자에다가 쓸 빗자를 쓰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또 조개패가 나오네요. 쓸 빗자는 조개패 위에 버릴 빗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하면은 말이죠. 돈을 버려서 뭔가 마음속에서 확 일어나는 걸 갖다가 꺼주는 거. 그게 바로 소비입니다. 왜 마음속에서 뭐가 이렇게 자꾸 일어날까요?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럼 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가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남성분들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차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카메라, 앰프 등 해가지고 고급 전자기기, 복잡한 기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의외로 남성분들 중에 많습니다. 이런 거 가격이 굉장히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의외로 싸다고 생각이 되면 정말 물불을 안 가리시고 그걸 막 구매를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빠지기 쉬운 소비가 의류나 단 것을 빠지기 쉽고요. 그래서 아마 살 빼기가 좀 어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자극적 물품이 옷이 있고 캐러멜 같이 이렇게 단 거 이렇게 드시면 계속해서 이게 빠지시기 힘들고요. 구두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좋은 옷을 보시면 말이죠. 이거를 처음에 이제 너무 좋은 옷을 봤어. 저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뭐랑 매치가 되겠네. 저거 내 신발하고도 맞겠네. 내 핸드백하고도 맞겠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불길이 끓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마비가 되시죠. 저걸 반드시 기필코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확 올라올 때 도대체 왜 우리 뇌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는지 거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죠.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엇일까? 복잡한 화학식이 하나 왕창 써 있습니다. 탄소 8개, 수소 11개, 이산화질소 1개. 이것이 한 화합물이 돼서 하나의 물질이 됩니다. 뭘까요, 과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화학식은 도파민이었습니다. 도파민이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화학식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복잡하시죠? 이 도파민의 성질은 말 그대로 여성분들이 옷을 살 때, 남성분들이 술이나 혹은 도박을 하실 때 뇌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쭐한 기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하고 싶어 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되고 중독이 깊어지게 되면 아주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분들이 예를 들어 자동차, 카메라, 뭐 고급 전자기기 이거 사실 때나 여성분들이 좋은 옷,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이나 구두 사실 때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생각할 점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가능한 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는 게 좋습니다. 남성분들 차 살 때는 아내분들한테 여쭤봐서 차를 사도록 하고요. 아내분들이 밍크코트 사실 때 남성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점차 나이를 드실수록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료비입니다. 생과계로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당장 본인의 부부는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눈을 넓히게 되면 시댁이든 친정이든 부모님이든 꼭 아프신 분이 꼭 생기게 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지가 안 되겠지만 저는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목돈이 들어갈 때는요. 긴급자금의 용도는 어떻게 이렇게 돈 생기는 걸 잘 아는지 뭔 일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푼돈을 막 아껴와서 이렇게 잔뜩 모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확 쓰게 되면은 다시는 복구하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목돈을 유지하고 있으면은요, 굉장히 또 기쁜 점도 많습니다. 아, 이게 나중에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뭐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목돈을 쓸 때는 제3, 제4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걸 갖다가 판단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잘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 번째 타이틀이 자산관리입니다. 아,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만 소비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게끔 자산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해야 되냐? 그 배경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얻나? 그 효과에 대해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관리 왜 해야 되냔 말이죠. 점점 100세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는 지금 나오는 말이고요. 일부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100세를 넘어가 있습니다. 120세대? 아마 그때까지도 살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100세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생 직장 개념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할 당시 2014년이었습니다. 그때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퇴직 나이가 52.7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낮아졌겠죠. 그래서 정확한 저 통계책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실제 평균 퇴직 나이는 만 50세부터 54세 아마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매년 실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무 연수는 점점 축소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가 필요하죠. 생명은 길어지고 직장은 짧아지고 퇴직은 빨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 환경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금리 상황일 때 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으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만 하셔도 높은 이자를 받으셔서 나름대로 약간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초저금리 상황입니다. 큰 돈을 갖다 넣어도 1년에 붙는 이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얻어지느냐 그러면 수명이 긴 시대에 현명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갖다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는 것보다 골고루 분산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거기 있는 자산을 조금씩 헐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 돼야지만 건전한 가정경제를 이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의 팩터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여기 보니까 슬래시를 해놓고 몇 년 오래 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몇 년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통상 7년 더 오래 사십니다. 여성분들은 자산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되고 더 장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여러 가지 슬라이드가 뭐가 있냐 그러면 서울시 연구 용역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50세부터 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50 플러스 세대가 인생을 갖다가 살 때 어떠한 상황으로 살고 계시고 실태를 보시고 그다음에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갖다가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된 슬라이드를 갖다가 4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이 아니라 서울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세, 64세 되시는 남녀 1000명입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월 수입 및 지출 금액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000명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나 한 달에 한 431만 원 정도 벌어요. 그 대부분은 다 근로소득입니다. 물론 소득에는 부동산을 임대해서 임대소득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해서 버는 이자소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을 사셔가지고 배당을 받는 배당소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득이 다 있는데 월 가구 소입이 총 431만 원이고 그중에 어디 가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전체의 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가구는 대부분 근로소득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다른 임대소득이나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생각만큼은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서 뭔가 재무상담을 받고 싶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재무상담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좀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끄집어내고 싶어도 가게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그 내용을 갖다 정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재무상담이 어렵고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노후준비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준비 실태,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요. 3.3억이 필요한데 실제 준비는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노후자금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걱정이죠? 아까 슬라이드와 약간 더 비교가 되는데 이제 아까는 431만 원의 재직 소득이 있고요. 지출이 288만 원입니다. 생각외로 지출이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차익이 다 저축이 되는 건 아니겠죠, 선생님들.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부모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절벽에 대비한 소득 보장 방안을 갖다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생에 걸쳐서 내가 어떠한 재무 설계가 필요할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인생 후반에 관련돼서 실제적 리스크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래 사는 리스크,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리스크, 자녀의 리스크, 그다음에 자산 구조의 리스크, 저금리 리스크. 자, 이런 리스크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늘 슬라이드의 가장 중점입니다. 자산 관리의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요것만 들어주셔도 요것만 보셔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월급여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가 적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월급여든 사업소득이든 가장 적게 받을 때, 그 적게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출 계획을 짜시는 겁니다. 가장 적게 받을 때. 그리고 나서 적게 받을 때로 해서 지출 계획을 짜게 되면 많이 들어올 때 그 많이 남는 자금은 뭐 하느냐? 그거는 여신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를 통제하시려고 그러면 신용카드를 줄이셔야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한두 개를 줄이시고요. 한두 개도 역시 뭐로 바꾸시냐? 체크카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주는 소비는 절대 줄이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끝으로 왔는데요. 계획과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산 관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 잘 만들어진 계획은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피드백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처칠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행복감을 느끼는 소비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죠. 차 마시기, 취미생활, 여행하기 뭐 이런 거는 제외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100세를 위해서 소비라는 거는 말이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무슨 욕구가 확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꺼주려고 그러면 남을 의식한 소비라든지 아니면 과시하기 위한 소비는 지양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확고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으로 경험을 사는 소비, 책으로부터 얻는 거, 좋은 음악을 듣는 거, 그다음에 어디 작은 여행을 하는 거, 힐링하는 거
이런 쪽의 소비는 쭉 지속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어느 해봐도 어려운 경제가 될 것 같고요. 2017년에는 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좋은 소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앙코르 브라보노 유범석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은퇴라던가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부동산 가치 하락까지 다양한 리스크들을 미리 떠올려 볼 수는 있는데요. 다가올 이 소득 절벽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의미 없는 소비를 줄이고 생애 전체를 고려한 재무 설계를 재정비하라는 오늘의 조언,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 후반의 리스크는 줄이고 안정감은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소비 전략,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